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최근에 좀 하락세를 보였던 에너지 주식 세 곳입니다. 바로 원옥, OK라고 하죠. 그리고 악시덴털 페트롤리움, OXY. 마지막으로 윌리엄스 컴퍼니즈, WMB입니다. 물론 뭐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 같은 거시적인 흐름도 중요하긴 한데요. 이 기업들은 좀 그 이상의 개별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게 흥미로워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뭐 시장 상황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 이 기업들 각각이 왜 추가 하락 위험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 같아요. 사실 이 표면적인 원자재 가격 변동 뒤에 숨어 있는 각 기업의 고유한 상황들, 이걸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랄까, 큰 인수합병 이후에 통합 과정이 좀 삐걱된다거나, 아니면 특정 거래가 좀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럽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오늘 바로 이런 개별적인 이야기들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자 원옥부터 시작하죠. 오케이. 여기가 주로 그 천연가스 액체나 천연가스 모으고 처리하고 운송하는 소위 미드스트림 에너지 사업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미드스트림, 에너지 자원을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이렇게 옮겨주는 중간다리 역할이죠. 처리나 저장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연초 대비해서 보니까 주가가 거의 30% 가까이 빠졌어요. 예전에 그 대규모 인수합병 건이 있었는데 이게 과연 잘 될까? 시너지가 날까 하는 의구심이 좀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작년에 마무리된 그 큰 M&A 건들, 이게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이걸 이제 실행 위험이라고 하죠. 그게 주가에 계속 부담을 줬던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최근에 실적이 발표됐는데 2025년 9월 30일 마감 분기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1.49달러가 나왔어요. 1.49달러요? 네, 이게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무려 49%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와, 49% 증가면 이건 뭐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근데 주가는 왜 아직도 좀 부진한 걸까요? 시장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죠?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49% 증가라는 이 긍정적인 숫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직은 좀 확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과거의 대규모 M&A 이후에 이걸 잘 통합하고 시너지를 내는 그 큰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기 EPS, 즉 주당 순이익이 잘 나왔다고 해서 이게 뭐 계속될 거다. 인수한 자산들을 이제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 분기 잘한 건 알겠는데 이걸로 안심하긴 좀 그렇다. 앞으로 몇 분기 더 꾸준히 성과 냈는지 봐야겠다. 뭐 이런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관망세, 그러니까 sitting on the sidelines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이 이번 실적 발표를 보고 이제 실행 위험은 끝났다. 이렇게 판단했다면 주가 반응이 훨씬 더 좋았겠죠. 하지만 지금 주가 수준은 앞으로 EPS 성장이 다시 좀 둔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을 아직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억은 그 인수합병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시장에 확실히 좀 보여줄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게 시장의 중론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원옥 사례는 M&A 이후의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시간이 걸릴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업으로 넘어가 보죠. 옥시덴털 페트롤리움, OXY입니다. 이 회사는 워렌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가 투자하면서 아주 유명해졌고 예전에는 그 사실 자체가 주가의 호재였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그 버핏과의 거래가 악재로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 있어서 이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10월 초였죠. 자회사인 옥시캠을 벅셔 해서웨이에 팔았는데 현금으로 97억 달러.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거래가 지금 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워렌 버킷 이름만 보면 당연히 좋은 소식 같잖아요. 근데 시장은 그 거래의 세부 조건들을 좀 뜯어보면서 이건 좀 아닌데? 하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매각 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받았다는 점이에요.
현금이 좋은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죠. 근데 자산 매각에서는 이게 세금 문제랑 연결될 수 있거든요. 현금으로만 받으면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을 바로 내야 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뭐 주식 교환 같은 다른 방식을 쓰면 세금 납부를 좀 미룰 수도 있거든요. 그런 세금 효율성 면에서 보면 가장 좀 불리한 방식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온 거죠. 아, 단순히 현금 확보가 다가 아니군요. 세금 부담.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다른 문제도 있나요? 네, 두 번째는 어쩌면 더 좀 심각할 수 있는데요. 억세덴탈이 억시캠을 팔았는데도 그 억시캠이 과거에 일으켰던 환경 문제 있죠? 그거에 대한 책임 중에 10억 달러 정도를 여전히 자기들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네, 팔았는데 책임을 계속 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큰 비용 폭탄을 안고 가는 셈이죠. 마치 뭐 집을 팔았는데 나중에 그 집에서 뭐 누수 생기면 내가 일부 고쳐주겠다 약간 이런 약속을 한 거랑 비슷하다고 할까요? 와, 그건 정말 좀 이례적인 조건 같은데요. 투자자 입장에선 당연히 좀 찜찜하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뭐였죠? 마지막으로는 그 최종 매각 가격 97억 달러 자체가 시장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좀 낮았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뭐 정확한 예상치를 딱 알긴 어렵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생각보다 좀 싸게 판 거 아니야? 이런 쪽으로 좀 기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세금 비효율성, 또 잔존 부채 부담, 그리고 기대보다 낮은 매각 가격. 이게 다 합쳐지면서 버핏과의 거래라는 그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차갑게 반응한 겁니다. 그렇군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거래 같았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았다. 이런 거네요. 현재 억스덴탈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그 포워드 PE라고 하죠. 이게 한 16배 정도 된다고 하던데요. 경쟁사들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그런데도 추가 하락 위험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P 비율 자체는 뭐 업계 평균 수준일 수 있지만 시장이 이번 옥시캠 매각 거래에서 드러난 그런 부정적인 점들을 앞으로 계속 주가에 반영해 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면 지금 16배 PE가 유지되기보다는 주가가 더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경쟁사보다 더 싸게, 즉 할인된 가치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이름값보다는 실제 거래 조건이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유명 투자자와의 거래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을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옥시덴탈은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마지막 주자 윌리엄스 컴퍼니즈 WMB로 가보겠습니다. 이 회사도 뭐 대표적인 미드스트림 에너지 기업이고 특히 그 멕시코만 연안해서 미국 북동부 뉴욕시까지 천연가스를 보내는 트랜스코 파이프라인 이거 아주 핵심 우량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하고 배당으로 꽤 알려진 회사인데 이런 탄탄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적되는 문제점이 있다고요. 네, 바로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주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지적인 거죠. 윌리엄스 컴퍼니즈는 말씀하신 대로 그 트랜스코 파이프라인이라는 정말 미국 천연가스 공급망이 대동맥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로 꾸준히 현금 벌고 배당도 달 좋았고요. 안정성만 보면 정말 나무랄 데가 별로 없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장점들이 이미 주가에 너무 많이 어쩌면 좀 과도하게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길래 비싸다는 평가가 나올까요? 경쟁사들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수치를 좀 직접 비교해보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 윌리엄스 컴퍼니스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 포워드 PE가 지금 한 27배 수준이에요. 27배요. 네, 그런데 비슷한 사업하는 주요 경쟁사들 있잖아요. 엔브리지 같은 경우는 약 21배, 킨더 모건은 약 2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20배, 21배 돼 27배면 차이가 상당한데요? 그렇죠. 단순히 이 PE 비율만 보면 윌리엄스 주식을 사려면 경쟁사 주식보다 한 30% 이상은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 이런 계산이 나오죠. 혹시 근데 배당 측면에서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어서 이 정도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워낙 안정적인 배당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 점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배당 수익률만 놓고 봐도 WMB가 경쟁사보다 딱히 더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윌리엄스의 현재 예상 배당 수익률이 한 3.5% 정도 되거든요. 3.5%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엔브리지는 5.7%, 킨더모건은 4.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WMB보다 더 싸게 거래되면서 배당도 더 많이 주는 회사들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우량 자산과 안정성이라는 장점만 가지고는 이 높은 밸류에이션, 또 상대적으로 낮은 배당 수익률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겠네요. 지난 한 달 동안 주가가 한 10% 정도 빠진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이렇게 동종 기업들 간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비교 평가하거든요. WNB의 경우 보유 자산의 퀄리티는 다들 인정하지만 그 가치가 이무 주가 충분히 어쩌면 좀 과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주가에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좀 올라가는 환경에서는 미래 성장성보다는 현재 가치나 배당 수익률이 더 중요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WNB의 상대적인 매력이 좀 떨어져 보일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안정성 프리미엄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저희가 깊이 살펴본 이 세 기업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원옥,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윌리엄스 컴퍼니즈. 이 세 회사 모두 최근에 주가가 좀 빠졌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이유는 정말 각기 달랐습니다. 원옥은 과거 M&A 이후에 아직 성과를 확실히 증명하지 못한 실행 위험. 옥시덴탈은 그 화려한 이름값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산 매각 거래의 구체적인 조건들이 좀 발목을 잡았다는 점. 그리고 윌리엄스는 우량 자산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이 부담이라는 점. 이건 정말 유가나 가스 가격 같은 큰 그림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각 기업 고유의 문제점들이라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오늘 분석은 같은 에너지 섹터 안에 있더라도 각 기업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뭐 에너지 주식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걸 넘어서 개별 기업의 그 펀더멘탈, 기초 체력이죠. 그리고 경영진의 전략적인 판단, 또 그 결과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평가, 이걸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M&A 통합 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자산 거래의 세부 조건 하나하나, 그리고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경쟁사와의 비교 평가, 이게 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께서도 파악하고 또 연결하실 때 비로소 그냥 표면적인 정보를 넘어서는 깊이 있는 통찰, 바로 여러분이 찾으시는 그런 통찰에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복잡한 정보 속에서 핵심을 빨리 파악하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목표와도 이게 맞닿아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은 최근 주가 흐름이 좀 부진했던 새 에너지 기업 원옥,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윌리엄스 컴퍼니스가 각각 안고 있는 그런 독특한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봤습니다. 시장 전체의 움직임에 가려져 있던 개별 기업들의 구체적인 과제들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탐구 여정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앞으로 전반적인 에너지 시장 환경이 우리 예상을 뛰어넘어서 아주 크게 개선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기업 특유의 위험 요인들, 예를 들어 원약의 실행 증명 과제라든지 옥시덴탈의 거래 후폭풍, 또 윌리엄스의 고평가 논란 같은 것들이요. 이게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할까요? 아니면 그 거시적인 시장의 아주 강력한 순풍이 이런 개별적인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좀 희석시키면서 주가를 함께 확 끌어올리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거대한 시장의 흐름과 또 개별 기업이 가진 고유한 문제 사이에 이 복잡한 줄다리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시는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더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